안 먹고 안 입고 뼈 빠지게 모아서 겨우 종잣돈을 만드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돈을 은행에 가만히 모셔두거나 만만한 배당주에만 넣어두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 화려한 은퇴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평생 아끼다가 늙어 죽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피 같은 돈을 폭발적인 부로 바꿔줄 무기, 바로 QLD, TQQQ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소연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안 쓰고 돈만 모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 나이가 몇 살쯤 되면 마음 편히 돈을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20대, 30대 청춘 바쳐서 여행도 참고 외식도 줄이고 옷 사는 것도 아껴가며 자산을 형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피아노도 배우고 오마카세도 즐기면서 명품도 좀 걸치고 싶은데 주변 선배들 보면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궁상맞게 아끼고만 산다는 거죠. 도대체 순자산이 10억이면 되는지,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월 1000만 원이면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쓰고 싶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결국 돈을 펑펑 쓰고 싶어서 부자를 꿈꿉니다.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부자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시작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중간에 돈을 써버린다는 겁니다. 100억을 목표로 달리다가도 10억이나 15억쯤 모이면 그동안 참았던 보상 심리가 터져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반떼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던 사람이 자산이 5억, 10억으로 늘어나면 어느새 제네시스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을 벌면 포르쉐 중고차를 검색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소비의 잣대로만 삼기 때문입니다. 소비라는 것은 기준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소비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자산이 없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쾌락 적응이라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반복되는 쾌락이나 행복은 점차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전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어쩌다 한번 먹어야 환상적인 법이지 매일 먹으면 그저 그런 한 끼가 됩니다. 처음 차를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덜컹거리는 문짝 2개짜리 낡은 중고차를 처음 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벌어 벤츠를 타고 포르쉐를 타도 그 짜릿한 감동은 두세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굴러가는 쇳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쾌락은 적응되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으로 오사카 도톤보리에 가서 사진 찍고 환호하던 분들, 동남아 바다에서 스노클링하며 거북이를 보고 감격하던 분들, 2번, 3번 가면 금세 지루해합니다. 점점 시시해지는 겁니다. 결국 돈을 쓰고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열망은 당장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결핍에서 오는 환상입니다. 막상 그 소비를 달성하게 되면 행복도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자극, 더 비싼 소비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마약과도 같습니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한번 늘어난 소비를 줄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매년 해외여행을 가던 사람이 한 해라도 못 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대가 되어도 계속 아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나 혼자 챙기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더 지나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가 기다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길고 긴 노후 자금까지 생각하면 50대, 60대가 되어서도 돈 쓸 곳은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새로운 지출 항목이 끊임없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평생 허리띠만 졸라매고 궁상맞게 살다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목표를 뒤집어 엎고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부를 향해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서울의 번듯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겠죠? 무슨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고급 세단이나 프리미엄 수입차를 타고 싶으실 겁니다. 내 아이에게는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사교육에, 최신 스마트폰에 원하는 것은 다 지원해주고 싶을 겁니다. 자, 이제 냉혹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에 죽어라 아껴서 저축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10년을 곱해보십시오. 2억입니다. 숨만 쉬고 모아도 10년 뒤에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2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뒤에 살고 싶은 그 서울의 아파트, 타고 싶은 고급차, 자녀에게 쏟아부을 교육비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최소 30억은 필요합니다. 10년치 저축액 2억과 내 목표 금액 30억, 무려 28억이라는 절망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8억의 간극 앞에서 좌절하거나 현실을 부정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매달립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 사진을 벽에 붙여놓는다고 그 집이 내 집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치열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 간극을 메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명확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돈을 쓸 궁리를 할 때가 아니라 이 28억을 도대체 무엇으로 벌 것인가를 사활을 걸고 찾아야 합니다. 그 중간에 거대한 연결고리를 채워줄 유일한 돌파구, 그것이 바로 QLD와 TQQQ입니다. 뻔한 월급을 쪼개서 은행 적금에 넣고 안전하다는 핑계로 코스피박스권에 갇혀있거나 배당률 몇 %에 만족해서는 평생 저 28억의 격차를 좁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아 목표를 쟁취하려면 세계 자본의 심장, 미국 나스닥의 무한한 혁신에 여러분의 자본을 강제로 묶어야 합니다. 그것도 2배, 3배의 레버리지로 압축해서 쏘아 올려야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인류의 미래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십시오. 일반적인 ETF로는 10년에 2억을 4억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꿈인 30억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변동성을 감내하고 시간의 복리 마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 위기와 폭락을 기회로 삼아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QLD와 TQQQ만이 평범한 우리가 계급장을 떼고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레버리지는 악마의 도구다. 계좌가 녹아내린다. 원금을 다 날리면 어떡하냐?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할 겁니다. 과거에 3천만 원으로 80억을 만든 투자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80억까지 갔으면 거기서 멈추고 안전자산으로 돌리지 왜 100억을 채우려다 다 날려먹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중간에 적당히 먹고 빠지겠다는 나약한 마인드로는 애초에 3천만 원으로 80억이라는 기적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인생을 건 베팅에 베팅을 거듭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정신력으로 버텨낸 그 지독한 마인드가 있었기에 80억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위험하게 하냐고 혀를 차지만 리스크를 껴안지 않고는 그 어떤 압도적인 성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이야말로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저축액과 목표 사이에 28억이라는 틈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QLD와 TQQQ의 변동성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입니다. 폭락장이 오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피눈물이 날 겁니다.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10년 뒤 비즈니스석을 탈지 아니면 평생 지하철에 끼어 출퇴근할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저 첫 걸음을 뗐으니 언젠가 도착하겠지 하는 안일한 위로가 아닙니다. 천리길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가려면 지금 내딛는 이 한 걸음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디면 평생을 걸어도 천리길은커녕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한 걸음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피 같은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지 신중하고 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매수하는 QLD 한 주, TQQQ 한 주가 바로 그 정확하고 묵직한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돈 쓰고 살고 싶고 골프 치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만으로는 인생이 단 1mm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십시오. 소비의 쾌락은 결국 뇌의 착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쾌락 적응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자본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내 초라한 저축액과 원대한 목표 사이의 격차를 뼈저리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워줄 자본주의 최강의 레버리지 QLD와 TQQQ를 끊임없이 모아가십시오. 폭락을 즐기고 수량을 늘리는 지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뚫고 나갔을 때 여러분은 돈을 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끝없이 일하는 진정한 지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